요새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이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해서 그 세금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 또한 혜택들, 세제 혜택들이 대거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흔히 지금의 정부가 세수가 부족한데 세수를 확보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에서 돈을 제일 많이 걷어들이겠습니까? 1번, 기업들 법인세 깎아준 거 다시 원복시켜서 법인세 아마 더 걷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관련해서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고가주택 다주택자들,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또 용산 포함해서요. 뭐 이런 지역에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아마 왕창 물릴 겁니다. 보유세가 뭡니까? 그 공시지가 뭐 60%, 80%, 90% 공시지가 계속 올리겠죠. 공시지가 올려서 그에 걸맞는 세금 더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세금을 내라.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보유세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위로 올려서 세금을 더 확보할 겁니다. 게다가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뭐 20억 이상이다. 뭐 이러면 그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례,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을 아마 대폭 줄일 겁니다. 지금은 20억짜리 팔아도 뭐 세금으로 내는 게 뭐 8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분위기를 왜 이렇게 몰아가겠습니까? 주식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매매 수익이 생겨서 하면 세금이 얼만데 부동산은 20억짜리 고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은 서민들은 찬성. 그럴 겁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에게는 20억짜리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요. 철저하게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 이런 쪽에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수를 지지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잘해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쪽은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부는요. 애시당초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행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강남 3구에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철저하게 더 징수할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앞으로 세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편적으로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양도세가, 보유세가 늘어나서 그네들에게만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고 끝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같이 아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덜 내고 뭐 이런 게 아주 세밀하게 관리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그냥 보통의 사람이든 전체가 전부 다 세금이 늘어난다라고 봐야겠죠. 그게 아마 좀 더 사실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요. 정부도 세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정부도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려면 어딘가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을 상대로 관세를 무기로 앞장 세워서 삥 뜯어간 거잖아요. 미국이 한국에 삥 뜯고 한국의 정부는요. 사람들을 상대로 삥 뜯는 겁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전기세가 인상되는 것도 불가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전기세나 가스비나 수도세나 이런 것들 인상되는 것 관련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돈 나갈 때는 많은데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각자 개개인별로 부담을 더해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서민들이 살아가기는 더 빡빡하고 더 혹독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으로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이야기 많죠. 뉴스만 키면 전부 다 희망퇴직한다, 저성과자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득한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분발하고 조금 더 쉽지 않겠지만 뭔가를 내놔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내놔라고 강요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불가피하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의 시대이니, 그런데 다 뜯겨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탈하게 편안하게 살려면 결국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 아끼고 절약해서 내 것을 만들어 놓을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 잘 휴식하고 체력 관리 잘 해서 건강 챙겨 놓는 것도 내 거 챙기는 거고요. 불필요하게 나가는 낭비되는 돈들도 좀 그 돈줄도 틀어 막아서 과소비할 수 있는 그 나쁜 습관들도 줄여서 불필요한 지출이 안 나게 틀어 막는 것도 내 자신한테 도움이 되게 하는 거고, 또 내가 잘 모르는 잘 못하고 있는 그 일의 분야에 대해서도 배워서 익혀서 알아가는 것도 그것도 배우는 거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갖춰가며 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을 것인데요,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들 빡빡하고 어렵죠. 오죽하면 정부에서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더 징수하려고 저런 뉴스들을 계속 흘리는 걸까요? 잘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들 빡빡하다,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안 보이는 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조금 더 각오를 다져야 된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 어떻게든 잘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참으로 지금의 시대가 다들 힘듭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고민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잘 좀 궁리하고 잘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삶을 좀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조금 더 각오를 해야죠. 세상 만사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세상이 공짜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 빚이 계속 늘어나서 그 빚을 감당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정부도 빚 때문에 안 잡고 기업도 가게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빚지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도 탄탄해야 되고 기업도 가게도 여유돈이 좀 있고 좀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아서 여유가 좀 있어야, 그래야 남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도 좀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 속에 지금을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참 고민스럽고 답답한 일들이 아마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